좋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83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벌써 신난다!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술은 누군가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만나는 힘입니다. 학교에선 전시와 버스킹으로 예술을 친구들과 나누고 지역에선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예술 플랫폼으로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경험을 넓혀갑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김영선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충북 곳곳에서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거리 유세와 현수막, SNS 선거전까지 본격적인 표심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선관위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 24시간 선거 경비 체제를 가동하며 후보자의 안전과 투표소 경비 강화에 나섰고요. 선관위 역시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허위사실이나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공정하고 차분한 선거 문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5월 25일 월요일 김영선의 아침. 네, 오늘 CCBB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충북의 선거 분위기 살펴보고요. 사람과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가꾸기에 나선 충주시 지현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바라보는 눈이 높아집니다. CCBB. 네, CCBB 시간입니다. 미디어테이의 안태일 국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충북 여야가 일제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본투표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이고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군의 읍면 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언론 매체 토론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연설을 방송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사전 투표가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 또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충북은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1명,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40명을 뽑습니다. 예. 자, 많은 후보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충북지사 후보들은 또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정책 연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타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와 함께 합동 공약을 제시하면서 연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신용환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요. 지난 19일 우상호 광원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 광주특별시장 후보와 함께 강호축 철도망 완성을 공동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이 세 사람 공약을 통해서 2030년까지 강릉에서 목포까지 약 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 철도망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강호축 철도망은요, 전남 목포를 시작해서 전북 익산, 세종 조치원, 충북의 청주공항과 제천, 그리고 강원의 원주와 강릉을 연결하는 국가 철도축입니다. 그래서 경부축 중심의 교통체계를 보완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신용환 후보는 단순한 교통망의 확충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국도 균형 발전,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축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김영환 후보는 경북과의 협력을 통한 중부내륙권 발전 전략을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와 중부내륙 상생발전 정책 협약을 했어요. 충북의 지리적 여건상 초메가시티 중심의 확장 전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양 지역 후보들이 중부내륙 공동발전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그 경북 문경세제하고 충주 수안부에서 연이어 공동 기자회견 정책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주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내륙 항공경제벨트 구축, 중부내륙 광역 SOC 공동 추진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생활과 경제가 연결된 공동생활권이기 때문에 예. 중부내륙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야, 후보들 간의 이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여론조사 결과 가져오셨다고요? 네, 최근에 신용환 민주당 후보하고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네. 신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도교육감 선거, 청주시장 선거의 후보들을 내에서는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KBS 청주방송총국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의 신용환 후보는 37%, 국민의힘의 김영환 후보는 25%의 지지율을 기록해서 격차가 12%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는 부동층이 35%에 따라서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용환 후보는 30대에서 60대까지 지지율이 높았고요. 김영환 후보는 18에서 29세 그리고 70세 이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예, 교육감 선거 판세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김성근 후보하고 윤건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재선에 도전하는 윤건영 후보는 23%, 진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김성근 후보는 21%, 두 후보의 격차가 불과 2%포인트입니다. 김진균 후보는 6%의 지지율을 얻었고, 네. 여기에서도 부동층 비율이 43%나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 그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와 보수층에서는 윤건영 후보가, 진보층에서는 김성근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다른 시군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청주시장에서는 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23%,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25%를 기록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무소속의 한영구 후보는 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동층이 47%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율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장섭 후보는 40, 50대에서 이범석 후보는 18, 29세, 30대,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요. 충주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43%,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 29%, 그래서 오차 범위 바뀐 14%포인트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부동층 비율이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천시장은 민주당 이상전 후보가 43%,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32%, 무소속 송주현 후보 2%를 기록을 했고, 부동층이 23%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밖에 지역도 여론조사 결과 함께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음성군수에서는 민주당의 조병 후보가 50%, 네. 임택수 후보는 23%, 단양은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 69%, 민주당 김강직 후보 14%로 큰 차이가 났고요. 예. 보은군수에서는 민주당 하유정 후보 40%,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49%였습니다. 옥천에서는 현직인 민주당 황규철 후보가 58%, 국민의힘 전상인 후보 31%로 황 후보가 크게 앞섰어요. 영동군수에서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가 49%, 민주당 이수동 후보는 31%였고요. 괴산에서는 민주당 이차영 후보 46%, 국민의힘 송인호 후보 48%,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중부권의 진천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명식 후보 47%, 국민의힘 이양섭 후보 22%로 큰 차이가 났고요. 예. 충청에서도 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53%, 국민의힘 이민표 후보 28%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예, 보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9%였고요. 예.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 3%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테이의 안태일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앞서 코너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K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충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지사와 도교육감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며 응답률은 20.7%, 나머지 시군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충주 19.1%, 제천 23.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과 한장 시간입니다. 유다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행정에서 만들어주는 공간도 많지만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는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그런 사례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연동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마을 곳곳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연동 통장협의회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최근 사랑의 정원 정비와 사과동산 꽃잔디 식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단순히 꽃 몇 포기 심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목재 울타리를 만들고 잔디를 심고 공간을 꾸미면서 마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공간이 예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냥 예쁘게 꾸민 걸 넘어서 마을 분위기 자체도 달라졌는데요. 사랑의 정원이라는 이름도 참 따뜻하게 느껴지죠. 네. 이 공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만든 아름다운 휴식 공간 소개를 황인순 지연동 통장협의회 회장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정원은 2023년에 충주시 마을 가꾸기 활동 공모사업에 지연동 통장협의회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 천변에 지연동, 용산동, 호암동이 인접한 곳으로 예전에는 사천계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사시성과 천시성이 많이 사셔서 그랬다는 이야기와 물이 네 갈래로 흘렀다 해서 그렇게 불렸다는 설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서 파리와 모기떼로 주변의 위생이 많이 위협받아 왔는데 지금은 향기 나는 정원으로 탈바꿈하면서 벌과 나비가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멘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던 울타리를 예쁜 목재로 다시금 조성해 보았습니다. 사과동산은 2023년부터 지연동 새마을회 주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나무를 지원받아 조성했고 지금까지 4년째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다. 또 봄에는 꽃잔디도 심어서 주변을 더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충주하면 사과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지연동에 있는 사과 동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요? 네, 기록을 보면 충주 사과가 1912년쯤 지연동 526번지에 조생종 50여 주를 심은 데서 시작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연동은 충주 사과의 뿌리 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 이야기길도 있고요. 사과나무 이야기길 축제도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사과나무구나 하고 느낄 만한 나무가 없어서 늘 아쉬웠고 시에 건의를 하면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사과팀에서 사과나무 15그루를 지원하면서 사과동산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사과를 수확했는데요. 지연동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나눠 먹으면서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사과동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몇몇 분이 시작을 했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공동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연동의 마을 가꾸기 사업 사례를 보면서 마을 가꾸기라는 게 단순히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정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황인순 협의회장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의미 무엇인지도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주시는 일도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다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손을 보태기 시작하면 마을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던 공간도 같이 꾸미고 가꾸다 보면 훨씬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곳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공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커요. 남이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든 거니까 더 애정이 가고 이건 우리가 지켜야겠다. 더 예쁘게 가꿔야 하겠다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을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봐요.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웃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해보는 그 과정 자체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앞으로도 지연동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름답고 정감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황인순 협의회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손길이 필요한 곳을 더 찾아보고 꽃도 심고 작은 쉼터 같은 공간으로 바꿔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통장 한 사람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연동은 19분 통장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만큼 큰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이 바뀌고 두 곳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근 주민분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연동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주민 손길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충주시의 지연동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다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 보는 눈을 열어드립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보여드립니다. KBS 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가 됐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고 주목할 만한 경기를 살펴봅니다.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씨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북중미 월드컵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부터 깊게 나눠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나서 사전 캠프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시간으로는 6월 11일,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2일 오전에 개막이 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 나라에서 7월 20일까지 39일간 열리는데요.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는 건 2002년 한일 대회 이후 24년 만이고요. 3개국이 함께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6개 개최 도시 중 미국이 11개, 멕시코 3개, 캐나다 2개 도시에서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본선 진출국들은 거의 다 사전 캠프를 시작으로 월드컵 본선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 월드컵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48개국이 출전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겁니다.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32개 나라에서 다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첫 선을 보이는 국가도 많은데요.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카보베르데, 그리고 키라소 이런 나라들은 처음으로 본선 무대를 밟습니다. 네. 특히 총 인구가 15만 명인 키라소는 역대 본선 진출국 중 인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키라소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이 감독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사령탑을 맡았던 딕 아드보카토 감독과 함께 월드컵 티켓을 확보를 했다가 아드보카토 감독이 지난 2월 개인적인 사유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는데 뒤를 이어 팀을 이끌던 프레드 리턴 감독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아드보카트 감독이 다시 키라소를 맡아서 월드컵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로써 1947년생으로 만 78세인 아드보카트 감독은 역대 월드컵 본선 최고령 사령탑으로 새 역사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월드컵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네이마르, 호날두, 모드리치 등 이 베테랑 선수들이 라스트 댄스를 될 수 있는 그런 출전들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전국이 늘다 보니까 대회 총 경기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기존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기존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도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12개 조로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32개국이 8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리그를 치른 뒤에 예. 각 조 1, 2위가 16강 토너먼트로 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48개 나라가 12개 조로 나뉘어서 각 조 1, 2위인 24개 나라 그리고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 이렇게 해서 32강 토너먼트 대진이 짜여집니다. 그러니까 조 3위 팀에도 기회가 열려 있고요. 기존처럼 16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32강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해진 만큼 조 순위에 따라서 경기 일정, 장소, 상대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조별리그에서 좋은 순위를 따내는 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A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상 경기 일정이 개막과 함께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만납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 체코를 상대로 1차전을 치르는 일정입니다. 체코는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본선에 막차를 탔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팀입니다.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란을 깊게 내려서 실점을 최소화한 뒤에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고 또 키가 크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활용한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으로 역대 전적에서 우리가 1승 2무 2패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9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조별리그 2차전 상대는 개최국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개최국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 1위를 노립니다. 이미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는 벌써 지난 7일부터 국내파 20명이 먼저 조기 소집이 돼서 5주간의 합숙 훈련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고지대 환경을 이용한 높은 압박 라인을 유지하면서 공수 전환 시 측면 윙어들의 폭발적인 속도를 활용한 역습의 정석을 보여주는 전술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상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체코와 멕시코 그리고 남은 마지막 상대가 남아공이네요. 그렇습니다. 25일 오전 10시 조별리그 최종전 상대 남아공은 꼭 이겨야 하는 우리에게는 1승의 재물이 돼야 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프리미어리그 번리에서 뛰는 걸 제외하면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찾기가 어렵지만 또 그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게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화려한 빅리거는 없지만 오히려 덜 알려진 자국리그 선수들의 조직력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일단 뭐 우리나라는 32강 토너먼트로 가는 게 1차 목표가 될 텐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연출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부터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까지 희망과 좌절이 교차했던 게 대한민국 월드컵 도전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2002 한일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썼었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면서 4강 신화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4강의 감독은 4년 뒤 독일에서 원전 첫 승의 성과로 이어졌고요. 2010년 남아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주의봉을 잡았던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고요. 신태용 감독이 이끌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전차 군단 독일을 격파하는 드라마가 연출이 됐지만 역시 조별리그 벽을 넘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주 서럽게 울던 장면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하지만 4년 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합작골로 강호 포르투갈을 제압하면서 기적 같은 16강 진출을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황금 세대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그려질지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씨였습니다. 네, 계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